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 소재에 위치한 MBC 빌리지라는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내 2층 단독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위성에서 내려다본 해당 물건지 주변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파주시로 들어갑니다. 이 파주시, 은정, 신도시가 연결되고 있는데 주위에는 또 해당 물건지의 전원주택지를 포함해서 다세대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 등 일반 주거단지에 분포되어 있는 건물들이 혼재한 지역으로 이 지역을 얘기를 하죠. 이 지역들. 또 주변에는 이렇게 나지막한 산들이 많습니다. 여기. 많이 보이죠? 또 농지도 꽤 많이 보입니다. 이 농지. 그래서 이러한 산과 농지가 이렇게 혼재한 농촌의 전원 분위기도 아직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공기도 좋고 쾌적한 주택지로 판단이 됩니다. 또 교통 여건을 보니까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보이고요. 운정역, 야당역, 또 탄현역, 이런 경의중앙선역이 8km 이내의 직인거리에 있어서 교통 여건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이라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교통 상황으로 볼 때, 예, 서울 생활권이라 할 수 있죠. 이 위성에서 가까이 내려다본 마을 정경입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산들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맑은 것을, 공기가 좋고 쾌적함을 볼 수가 있죠. 이 마을의 경계선을 한번 보면, 이렇게 경계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주변 지하고. 그래서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작은 공장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빌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이제 또 근린생활시설이 혼재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같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가격하고도 이따 살짝 비교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이제 한번 내력을 보면, 여기 이제 MBC 빌리지 타운이라고 그러고, 주소는 고양시 일산 동구 선속동 1227-9시 성현로 29번-9번 178-8입니다.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자, 여기에 이제 내력을 보면, 이 마을은 초기에 이제 MBC 직장 동원빌 빌리지로 개발된 전원 고급 주택 단지로 시작을 했고요. 총 33세대가 이제 여기 주택으로 건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단지와 도로 조경이 참 아름다워요. 괜찮게 아주 잘 꾸며진 그런 마을이에요. 도심과 가까우며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 전원단지로서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입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진입로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해당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 78-8. 진입로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는 고양시청으로 가면서 이제 컨텍스나 이제 컨벤션 센터, 또 실상 호수공원 뭐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큰 중앙대로입니다. 이용계획 확인을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어떤 지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시지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역에 대한 설정이 이제 도시지역이 있고 또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이게 4개 지역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아직은 이제 도시지역으로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돼서 이렇게 이제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이 설정될 지역이라고 보죠. 도시의 시의 발전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이나 지구 등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가축 사원제역은 수도권에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역인데 해당이 없죠. 건물이 져 있고. 토지이용 규제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여기는 뭐 해당이 없습니다. 경매는 이게 이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매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개별 공시지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연도별 개별 공시지가를 보니까 매년 오르죠. 매년 어느 지역이나 다 오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적극 권장할 만하죠. 부동산 투자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보니까 상당히 비싸죠. 이 지적도가
이제 그 역삼각형이라고 그럴까요? 문제는 없죠. 뭐 이미 건물이 이렇게 잘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토지 이용을 뭐 이런 이제 정원으로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주택이죠. 요 지역이 이제 요게 이제 6m 도로에서 여기로 이제 차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이 지하에도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주차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주차. 이게 이제 진입로죠. 아까 이제 봤던 진입로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출입이 안 됩니다. 이쪽에는 출입이 안 되는 그런 도로고 이 단지 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도로입니다. 이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기분 좋아요. 들어가는 주변 현황입니다. 소나무도 비싼 소나무도 있고요. 뭐 요게 이제 진입도로고 도가구가 요가구하고 여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입니다. 이쁘죠? 집이 상당히 이쁩니다. 집이 여기 이제 여기를 보니까 옆에 이 건물은 신축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털을 닦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정원이고요. 정원도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집이. 여기는 이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들이 다 거의 모양이 외부 구조가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한두 채 정도는 이제 좀 나중에 진 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모양이 다른데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기 아까 6m 도로에 있는 걸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제 출입이, 이렇게도 이제 출입이 가능하지만, 여기 요 부분, 여기 여기로도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현관문이 여기 있습니다. 현관문.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고양지원 사건 번호가 2021타경 63395고요. 매각기일이 2022년 4월 27일 날로 잡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61.23평이고요. 두 필지입니다. 또 건물 연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61.8평입니다. 가격을 보니까 최초 매각액이 이게 최초 감정액이라고 하기도 하죠. 8억 4,075만 7,600원이고요. 최저 매각가격이 이번 차수에 5억 8,853만 원입니다. 자, 이게 내부 구조입니다. 그 내부 구조가 상당히 좋죠. 이제 한 가구가 살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기 방이 하나 있고, 요건 이제 서재방으로 해서 1층이 41.65평인데 이렇게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을 보니까 이제 2층에 이렇게 계단이죠. 2층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거실이 넓은 거실이 있고 여기 이제 방이 두 칸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에서 나오는 기본 정보입니다. 아까 내용이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63395 확인됐고요. 물건 번호가 1번이 있죠. 근데 공담은 없습니다. 감정액이 확인됐었고요. 최저 매각 가격도 확인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지원 4월 27일 날, 2022년 4월 27일 날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매각 물건 목록을 보니까 이제 건물이 있고, 건물 전부죠. 그리고 토지가 두 필지, 이렇게 해서 목록 3개 해서 이제 일괄 매각으로 들어갑니다. 일괄 매각.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 채권액을 보니까 7억 8,680만 원이 있고요.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금액은 1억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세요. 기일 내역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27일 날이고요. 목록 내역도 이렇게 면적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목록 내역을 이제 우리가 경매 정보지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어떤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적법한 건물이죠. 여기 나온 내용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 사용 승인을 보니까 2002년 11월 20일 한 19년 됐네요. 19년, 20년 됐죠. 그렇게 된 건물이고요. 그래도 뭐 외관은 깨끗하죠. 건물을 관리만 잘하면 페인트 칠하고 뭐 소모품, 뭐 도배라든지 내부의 수전이라든지 이런 것만 고치면 항상 깨끗한 건물이 되는 거죠. 골조는 뭐 상당히 오래 가니까 또 감정평가액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나가야죠.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확인된 금액이죠. 8억 4,075만 7,6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작성일을 보니까 2021년 5월 3일자입니다. 거의 1년 전에 이 감정 가격입니다. 그 기간에 어떤 그 가격의 변동이 좀 있었겠죠.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아파트를 위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입찰 들어갈 때 평가를 해봐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2016년도에 이 물건이 7억 4천에 이제 거래가 된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도 우리가 입찰할 때 다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는 잘 챙겨봐야죠. 권리관계라든지 임차인 관계가 확실하게 여기에 기재되어 있고 기타 권리가 여기에 이제 기재되면서 향후에 낙찰받고 나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이 문서가 기준이 되는 그런 문서입니다. 잘 챙겨보세요. 최선순위 설정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근저당이 이제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 권리를. 자, 임대차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임차인에 관련됩니다. 그 임차인을 한번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거주자가 3명으로 나옵니다. 전입 신고된 거주자가. 그 중에서 장아무개는 건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의 배우자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요 두 사람 전입 신고된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현황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황 보고서 또 이거는 이제 임차인의 점유 관계라든지 직접 집행관들이 나가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사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채무자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은 별지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표기됐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채무자 서아무개에 의하면 본인과 배우자 장모 씨, 아까 거기 확인됐었죠. 전입신고 열람 내용에 배우자라고 여기 진술합니다.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등재된 정아무개와 정아무개는 주소만 이곳에 옮겨둔 것이다. 이렇게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집 구조상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 증언으로 봐도 그렇고 전입세대에 열람돼 있는 두 사람은 여기 임차인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은 전입세대의 소유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입이 되어 있으면 일단 임차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이 거기에 진짜 거주하고 있는지 또 가장 임차인인지 등등은 우리 낙찰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이 지금 거주되어 있지만 이런 임차인은 일단은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향후에 이제 주민등록을 말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후차적인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권리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그래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 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 사건 목록의 매각물건 명세상에 권리관계 깨끗하고 임차인 관계도 깨끗한 것이 지금 이제 여기서 판명이 됐습니다. 권리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등기부 등기사항 요약입니다. 등기부 등본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항상 우리는 이 등기사항 요약표를 중요시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증명사정에 말소되지 않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거 이렇게 나오죠. 등기부상에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무슨 사연으로 뭐 등기 원인이 뭔지, 뭐 상속인지 매매인지 증여인지 뭐 교환인지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체킹해 볼 필요 있을 때는 체킹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 내용을 말소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토지 소유자는 서아무개 이렇게 돼 있고 압류, 임의경매, 근저당 설정, 근저당이 2개, 질권 설정이 이제 3개가 됐네요. 일단 3개로 돼 있습니다. 근저당이 또 2건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이 이제 중요하죠. 네, 건물이 서아무개 역시 토지하고 소유자가 같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전입신고가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이 주소지가 바로 이 주소지죠. 성현 29번 길 78-8 여기 인도명령 대상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여기에 돼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말소기준 권리가 보니까 2016년 10월 14일 최고 빠르네요. 이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럼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2016년 10월 14일 근저당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권리들은 전부 말소됩니다. 여기 압류부터 시작해서 접수일자가 제일 늦은 7월 15일자 채권 최고 금액 1억 4천 이것까지 전부 다 말소돼서 우리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권리 또는 금액은 없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확인했지만 이렇게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당 물건에 대한 지리적 위치나 주변 환경, 또 도로 상황, 또 경매사건 목록을 통해서 물건의 분석,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 분석,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상의 권리관계 공시사항입니다.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확인됐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 외에 추가로 어떤 낙찰받고 나서 추가로 구입해야 될, 매입해야 될 그런 부담해야 될 그런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또는 정원의 정원수 등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입자를 임차인으로 표기한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기됐는데 그렇다면 임차인 권리 분석이 어떻게 됐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자가 있으나 임차인이 아니라고 소유자의 증언,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게 증언이 돼 있고 설령 전입자가 세입자라도 후순위 권리자로 인도명령 대상이 돼서 인도명령을 신청 후에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이제 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파악하시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이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선후의 권리 없음. 전부 말소 대상 권리다. 깨끗하죠.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상을 보니까 이 적법한 건물로 나오죠. 적법한 건물.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버리면 해당 물건은 토지, 건물 등 등기권리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없고 세입자도 없는 물건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도 이 물건은 깨끗한 물건으로 판단이 되시겠죠. 이제 가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입찰 가격을 과연 얼마 쓰고 향후에 입찰해서 어떤 기대 상승이라든지 기대 가격이라든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아까도 잠깐 봤지만 현재 해당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죠. 이 물건. 그리고 이제 도로 상황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여기 라운드에 소나무 멋있는 소나무들이 여기 돼 있어서 주변 환경 아주 잘 꾸며져 있죠. 그래서 이 물건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물건이 8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도 물건도 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지내입니다. 같은 성현로 29번 길에 MBC 빌리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여기는 거래 사례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여기가 이제 반증으로 살기가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또 향후에 도시의 어떤 발전성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자 다시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해당 물건지를 우선 보겠습니다. 533평방미터에 161.23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에 204평방미터에 61.8평 최초 매각액은 8억 4,075만 7,600원 이번 차수에 5억 8,853만 원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지 매물 현황을 보니까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와 있던 그 금액 그대로인데요. 금액이 8억 8천. 그러면 또 12억에도 하나 나와 있는 매물이 체킹이 됐습니다.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건물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60평 내외.
건물 면적은 다 60평 내에 비슷하고, 땅 면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땅 면적도. 161평이죠. 해당 물건지가. 여기는 이제 171.1평, 165평. 여기는 좀 평수가 한 30여 평이 크네요. 그래서 면적 비교하고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 낙찰 금액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물 거래 사례도 별로 없습니다. 2021년 12월 달에 이 성현로에 딱 하나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어요. 매매 계약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8억 2천에 이제 매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웃에 있는 전원주택단지의 푸르메 마을길에도 매매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매매 사례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뭐 6억 7,800원에 800만 원에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매매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입찰 가격을 적정한 입찰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해서 입찰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이. 그리고 이 지역에는 그 집이 다 2002년 사연 승인율이 이제 해당 물건지도 2002년. 여기 매물대도 거의 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 진 내용 영수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가격 분석까지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해당 물건이 이제 마음에 들고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이런 객관적 금액을 평가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써서 그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입찰 당시에는 몇 명이 들어오는지 얼마에 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주관적인 금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이거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든지에 따라서 살짝 그 입찰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주관적 금액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찰에 관심 있는 분들 좋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